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우리는 하루에 1%만 성장해도 1년이면 37배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질과 양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죠. 건강은 삶을 구성하는 시간의 질과 양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든지 그 꿈을 더 높고 광대하게 실천하려면 양질의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몸이 부실하면 뇌도 부실해집니다.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의 존 메디나 박사는 책 브레인 롤스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소파에서 뒹구는 사람들보다 장기 기억, 추론,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운동은 두뇌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꿈을 꾸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행하려면 양질의 시간과 정상 상태의 뇌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책 읽기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한다며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뉴스 검색을 하는 것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인 행동을 하면 평균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하죠.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거인들의 어깨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인들의 어깨란 책입니다. 우리는 뉴턴보다 더 많은 거인들을 가졌습니다. 그 어깨에 올라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좋은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마찰력보다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찰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죠. 그 에너지가 바로 좋은 강의와 메시지입니다. 쉬지 않고 연료를 공급해야 자동차의 엔진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 늘 자극을 줘야 에너지 넘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음원을 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동 중에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들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같은 노선을 탑니다. 출근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퇴근 후에도 같은 길로 집에 오고 때로는 회식이나 친구들을 만나지만 그 또한 비슷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비슷한 생활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자극은 없습니다.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람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죠. 미팅이나 강연회를 찾아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강연자 또는 청중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는 시간에, 취준생들끼리 좌절을 주고받는 시간에 강연회에 가면 현장의 분위기와 에너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이디어 자체에도 호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이의 태도에서 더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은 그 자체가 엄청난 신뢰를 갖기 때문이죠. 자신만의 사업 아이템을 결정했다면 그 아이템을 철저하게 검증해보고 스스로 팬이 되어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해보세요. 그럼 다른 누군가가 그 아이템의 팬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 꿈의 동반자를 만나야 합니다. 성장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꿈을 실행할 때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지 궁리해보고 찾아가 봐야 합니다. 찾아서 그의 꿈을 묻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파트너로서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파트너를 찾고 있듯이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는 친구를 찾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잘 맞고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찾아보면 꿈의 동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사업가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한다면 상품이든 서비스든 자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를 늘려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계획만 하고 꿈만 꾸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완벽주의에 빠져서 너무 오래 준비하는 시간만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이고 꿈을 실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 반대의 의견을 냈다면 그것은 곧 아이디어입니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고치면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는 아이디어를 위한 피드백입니다. 8번째,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한 사람쯤 멘토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방향을 잃고 헤맬 때 불을 밝혀줄 사람 말이죠. 멘토는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모든 게 그렇듯 멘토는 스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운 기준을 두면 평생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 당장 전화번호부를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현재는 그 사람의 과거에 의해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도 않죠. 신뢰가 깨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쌓는 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쓰는 언어와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원하듯 상대방도 믿음직한 사람을 원합니다. 10번째,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쉽게 타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나만의 아이디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런 온라인에서의 소통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나의 아이템을 알리며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면 적어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